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이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여자분의 중요한 능력이 뭐가 있냐면 얼마나 남자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를 상대하는 능력이 여자한테는 이제 식상이에요. 식상이 강하면 남자를 지배해요. 남자를 휘둘러요. 휘두르다. 그러니까 남자를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반대로 식상이 약하면 남자에게 끌려다니다. 남자에게 끌려다니다. 이렇게 돼요. 끌려다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에게 끌려다닐 경우에 관성이 강하면 더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제 본인 사주는 이 사주는 이제 식상은 지장간에 그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관은 강해요. 3개씩이나 있죠. 그래서 상당히 남자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성격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상담하실 때 아이들 상담 심리할 때 여자 사주에 여학생 사주에 식상이 약하다 그러면 얘는 좀 고분고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비겁은 또 약간 문제가 달라요. 비겁은 남자한테 저항을 해요. 비겁의 성격은 뭐냐면 남자에게 저항하다.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 남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비겁은 강해요. 비록 식상은 적지만 비겁은 강해요. 4개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남자 말은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남자한테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관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들은 뭐 다 한 것 같아요. 자식의 일에 관해서 이제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에서 자식은 식상이에요. 식신과 상관. 그런데 식신이 의미가 더 많아요. 자식에 관한 의미로서. 그런데 이 자식의 문제는 남자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약하고 좀 무관심해요. 여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자식의 문제는 여자한테 아주 중요해요. 여자한테는 아주 중요. 여자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자식의 문제가. 남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의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낳는 문제도 그렇고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뭐 이런 또 뭐 자식의 혼산일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집안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식상이 강하면 사주는 강한 놈이 나를 끌고 다닌다고 그랬죠. 식상이 강하면 자식한테 내가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는 식신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자식한테 좀 내가 끌려다닐 때는 언제냐면 여기가 이제 식신이 올라올 때겠죠. 이렇게 경이 천간으로 올라오면 이때는 내가 자식한테 끌려다니든 자식을 끌고 가든 연결되면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처분권이라고 그랬죠. 연결되면 처분권. 처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영향력.
그래서 이제 식신이 올라갈 때, 이때는 내가 자식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엄마로서 많은 자식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식 덕을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내가 처분권이에요. 또 반대로 자식이 말썽을 부리는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쳤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이러면 내가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영향력, 즉 처분권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주에 기본적으로 좋고 나쁨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영향을 받는지, 이거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미 이제 좀 지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정인이니까, 정화가 정인이니까 정인은 이제 엄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인이 연결됐다는 거는 엄마에 대한 처분권, 또 영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굉장히 상호간에 영향력이 강했다는 뜻이에요. 나도 엄마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고 엄마도 나한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보통 효자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효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효자사주라고 그래요. 내가 엄마하고 많은 밀접하게 상호 영향력을 미쳤다. 밀접하게 상호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말을 안 듣기보다는 말을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나는 효자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천간에 어딘가에 식신이 있고 이 식신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나는 자식에 대해서 평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효자를 둔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내 말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사주 천간에 식신이 있고 식신이 지장간으로 연결되면 그거를 이제 효자를 두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 천간에 있는데 지장간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뿌리를 못 내렸다, 사주에는 천간에는 식신은 있는데 식신이 뿌리를 못 내렸다, 그러면 나는 이 식신이 내 거가 아니에요. 뿌리를 못 내리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이럴 경우는 불효자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말썽을 부리는 게, 즉 천간에만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면 항상 말썽을 일으키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어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 사주는 편관과 편인이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면 편관과 편인은 항상 말썽을 부리는 요소다, 그런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가 편관이 지장간으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이 편인이 지장간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이때는 답답하던 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이 병화가 해소가 된 거예요. 병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가 평소에 올해는 운에서 내가 병화에 대한 영향력을 또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해소가 된 거예요. 네, 기본적인 거는 대강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아니면 시간이 아직 뭐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사주를 풀어달라고 뭐 말씀하셔도 돼요. 금방 또 풀죠. 이 본인 사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주 궁금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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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 세월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했는지를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그렇게요. 그럼 미래로 넘어가서. 예. 네. 그렇죠. 일진을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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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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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 날짜는 절입일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한 달의 운이에요. 신유월. 네. 네. 임수월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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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달라요. 네. 신정무. 네. 예, 그거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설명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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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내린 거는 조그만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요. 뿌리를 못 내린 거는 없어요. 예, 예, 그럴게요. 자, 이제 화면으로 이제 이 라이프 운세 천기 눈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날짜는 이제 오늘은 병자일이라는 뜻이에요. 병자일. 그리고 내일은 정축일. 모레는 이제 무인일. 이러면서 이제 각각 운들이 나타나죠. 요런 것들을 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병자일인데 삼합이 이렇게 걸리고 미는 이제 해 원진이 걸렸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해서 이제 6일까지 있는데 뭐 특정일
특정일에 일진을 보고자 한다면 이 위에 메뉴에 보면 달력 요 조견표를 누르시고 만세력을 여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세력이 열려요. 지금 만세력에는 2013년 11월 달에 이제 달력이 열렸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일진들이 있어요. 일진들이. 지금이 이제 오늘이 이제 6일이죠. 11월 6일. 그럼 병자일. 음력으로는 10월 4일. 요건 음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축일이 이게 초록색으로 된 거, 이 하늘색으로 된 거는 절입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7일이 11월에 절입일이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입동 11월 7일, 그다음에 절입시각, 즉 이 절입이 시작되는 시간은 15시 13분, 그리고 개월을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뭐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세력에서 직접 일진을 찾아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월운에서의 지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가 2013년, 이제 오늘이 11월 6일이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11월 7일이 돼가지고 이제 개해월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월의 지장간, 이제 해의 지장간은 이제 기갑임인데, 요 기갑임이 여기 나왔죠. 기갑임. 그러면서 운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지는 원진, 그 다음에 시는 해, 그 다음에 미는 삼합, 해묘미 삼합으로 해가지고 묘가, 즉 육친으로는 정관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이제 개해월에는 정계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간 무는 무게 합 병의 일이 일어나요. 합환대 화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천간은 뭐냐 하면 칠판을 한번 이제 또 보죠. 올해가 이제 계사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가 정계에서 이게 정은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무하고 개는 합을 해요. 그래서 화가 되는데 병화가 돼요. 천간의 합은 항상 양으로, 병화가 양이죠. 양화죠. 양화의 일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충은 예에 의해서 예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게 육친으로는 정화인데 정인인데 정인이 깨졌기 때문에 선생님의 일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는 가리키는 일은 잘 안 될 거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합은 얘가 원인이에요. 병화가 원인이나 목적, 즉 병화를 하기 위해서 무와 개가 만났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병화하려고 무와 개. 그럼 병화가 편인이죠. 육친으로는. 즉 편인하려고 편인을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편인을. 그럼 편인의 의미가 케어가 되는 거죠. 돌보다. 또 어떤 자격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제가, 요 개가 정제인데,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정제니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직장.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무슨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면 편인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편인하려고 그러니까 돌보려고 내가 이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직장은 자격증이 필요한 직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합화해서 병화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병화라는 것을 원인이나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벌린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천간합이에요. 기존 사주학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책에서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운은 어떻게 되냐면, 올해가 계산년이니까, 계산은 별로 운이 걸린 게 없어서, 이제 11월의 운을 한번 볼게요. 이제 11월이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월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1월의 운이 이제 개해월이에요. 그러면, 해 밑에는 이제 지장간이 기갑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편제. 그 다음에 이제 운들이 어떤 운들이 걸리냐면, 이 해에 의해서 운들이 어떤 게 걸리냐면, 이거는 이제 원진이 되고요. 요거는 해, 원진. 그 다음에 미는, 삼합. 이런 운들이 걸려요. 그리고 삼합으로 인해 가지고 묘가 들어와요. 해묘미 삼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정관 밑에 지장간도 또 딸려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천간합으로 병화도 들어왔고, 요거는 편인. 11월에는 운이 이렇게 걸려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계충이 일어났으니까 요번 달에 내가 뭐 가르치는 일은 못해요. 깨져요. 또는 이건 이제 정인이 깨지는 거예요. 개에 의해서. 그러면 정인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선생님 또는 어떤 문서, 뭐 책 이런 거를 말해요. 정인이. 또 가르치다. 11월에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 뭐는 깨질 거예요. 내가 뭐 책을 내려고 했으면 그 책을 못 낸다든지, 내가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 가르친다든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허가서나 어떤 서류가 있었는데, 허가서 쪽이죠. 정인이면 허가서예요. 그거를 써먹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 이제 천간합으로 걸렸으니까 편인에 관한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케어가 되겠죠. 케어나 돌보는 일이거나 아니면 자격증의 일이거나,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편인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부를 따져요. 조건부 또는 계약서. 조건을 따져요. 조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정제라는 게 이제 직장이니까 내가 앉을 자리예요. 앉을 자리에 어떤 계약서나 조건이 좀 필요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직장이나 어디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부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운을 이제 해석을 할게요. 일단 삼합으로는 들어와요. 이 일이. 정관이 들어와요. 정관은 의미가 뭐냐면 어떤 임무, 소임, 명함이 있죠. 명함이 정관을 아주 잘 나타내요. 명함에 보면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나의 임무, 소임, 직책 이런 것들이 명함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 나왔다 그런 말은, 삼합으로 정관이 나왔다 그런 말은 내가 명함을 팔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임무가 맡겨지거나 소임이 맡겨지거나 직책이 생기거나 뭐 이럴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또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남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남자, 또 어떤 상관, 나의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정관이라는 건 국가나 관청. 이런 일들이 이제 11월에 생길 거예요. 이걸 이제 관운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일단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나는 일단 그 일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원진을 먼저 해석을 해보죠. 원진이라는 거는 뭐냐면
합이에요. 합인데 어떤 합이냐면 마지못해서 하는 합, 마지못해 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합, 어쩔 수 없이. 합이라는 거는 성사시켜요. 뭐를 성사시키냐면 극하는 거를 성사시켜요. 원진이 육친으로 따지면 이제 비견이에요. 그러면 비견은 뭐를 극하냐면 편재를 극해요. 그런데 비견이 합이 걸렸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편재를 성사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편재를 얻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얻게 하다. 즉 편재니까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자리. 정제는 오랫동안 눌러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편재는 의자예요. 내가 잠깐 앉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비견의 원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가 그 자리를 앉게 되다 또는 그 자리를 얻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난 그 자리가 사실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실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듣지만 내가 그걸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보직을 얻어요. 여기 정관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보직이에요. 어떤 나한테 임무, 직책이죠. 내가 직책이 들어왔는데 이 직책으로 가는 게 그 자리, 그 직책에 앉는 자리가 나 싫은 거예요. 싫어도 마지못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11월 달에. 그럴 일이 직장 생활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여튼 직장 내에서 좀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은 해예요. 해. 해라는 거는 뭐냐면 쪼개지다. 1 플러스 1 하나가 더 생기는 걸 말하거나 아니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다. 그러면 육친으로 이제 식신이 해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라는 건 이제 아이들이거나 또는 아이들을 의미하겠죠. 식신은 또는 나의 기술이 분리되고 쪼개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가 더 생긴다는 뜻도 있어요. 애들이 늘어날 거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다면 또는 아이들을 상대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막 늘어날 거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이렇게. 보통은 이런 이제 해가 걸리면 자리에서 해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재성에 해가 걸리면 자리가 쪼개져요. 이 말은 내가 이제 오너라면 분점을 내는 거예요. 또는 지점을 내고 또 오너가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내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식신이니까 아이들이 쪼개지는 거니까 아이들이 분리되고 아이들이 늘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주느냐 누느냐 이런 문제를 따진다면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애들이 분리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식신이라는 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추가로 어떤 데서 쓰고 있던 기술을 내가 여기서도 또 발휘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합은 얘네 세 개가 뭉쳐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운, 합충파 형해 원지는 얘 하나의 일을 말해요. 그런데 삼합은 얘네 세 개가 하나의 일이에요. 어떤 A라는 일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 세 개가 엮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되지 않고 세 개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삼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친으로 겁재. 항상 해석은 육친으로 하세요. 간지로 직접 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는 간지로 직접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연상의 일이나 아니면 원초적인 문제 또는 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타인과 관계되지 않는 일을 해석할 때는 간지를 가지고 직접 해석을 하는데, 내가 사회에서 겪는 일, 대외적인 일이거나 대인관계의 일은 전부 육친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겁재와 편재와 정관이 하나의 일로 묶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뭐냐면 정관도 들어있고 편재도 들어있고 겁재도 들어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재라는 거는 어떤 사무실이나 어떤 임시 자리를 말하고, 정관이라는 건 나의 보직을 말하고, 겁재라는 거는 보수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어떤 임시적인 자리가 나거나, 그런데 보직을 받아서 가는데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엮여가지고 한 가지의 일로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와중에 아이들은 늘어나거나 또 사무실을 얻으려고 그러면, 근데 이 일은 내가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11월 달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현재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전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세요. 11월에 예정되어 있거나 11월에 내가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질문을 하세요. 현재. 없다면 우는 그냥 지나가요. 나 현재 뭐 딱히 다음 달에 할 일 없어. 나한테는 변할 일이 없네. 이러면 우는 그냥 지나가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는 걸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구상이 있어가지고 또는 나한테 지금 어떤 일이 닥쳐있다 할 경우에는 운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11월의 운인데, 본인이 다음 달에 어떤 구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전화를 주세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일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아니면 그거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예. 네. 네 단계 수요? 네. 네네네. 네. 네. 그걸 이제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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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무실을 지금 확장을 한다. 그거는 편제를 말해요. 편제라는 계획이, 일단 이 편제는 뭐냐면 임시적 자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무실 또는 상가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관해서 이 비견이 원진이 걸렸다 하는 거는 성사를 시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확장하겠다 하는 거는 이 편제의 영역이에요. 이 집이 있으면 이 집은 정제예요. 그러면 이 집 바깥의 영역은 편제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새로운 걸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편제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편제는 근데 지금 비견이 성사를 시킬 건데 원진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마지못해서 확장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관해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확장을 막을 수는 없어요.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원진이니까 마지못해서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사무실이 비좁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애들이 밀려 들어가지고 사무실이 비좁잖아요. 그러면 급한 대로 뭐 옆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어떻게 장소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갑작스럽게 이제 일어나는데, 네, 이거는 내가 마지못해서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인원을 어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모자르니까 급한 대로, 뭐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급한 대로 구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예, 예.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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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사주예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제 그 사주가 이제 희지가 뭐라고요? 네, 비견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편인. 네네네. 네. 천간에 비견 정인 편제가 삼합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비견 정인 편제가 삼합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럴게요. 그럼 전화 끊고요. 그리고요. 삼합으로 들어온 게 편제인가요? 정인인가요? 네네네. 편제가 들어온 거죠? 예, 알았어요. 지금 이제 질문이 삼합으로 비견, 정인, 편제가 이제 이렇게 삼합으로 들어왔다, 묶였다 그런 건데 새로운 거 항상 중요한 거는 새로운 거예요. 편제가 뭐냐면 이거는 자리를 말해요. 자리. 임시자리. 자리 중에서도 임시자리. 따라서 뭐 상가나 사무실 뭐 또는 부동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를 매매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견이라는 게 편제를 극해요. 비견이. 극한다는 건 뭐냐면 얘를 성사시킨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려면 내가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하려면 비견이 합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얘 세 개가 묶였다는 거는 보통 상가나 사무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정의는 뭐냐면 이 매매, 이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매매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승낙. 승낙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승낙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운이거나 편제가 부동산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재물, 큰 재물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집이 정제인데 여기는 내가 사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깥이 편제인데 편제는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 낯선 곳은 뭐냐면 새로운 영역. 내가 일을 하는데 무역을 원래 해요. 무역을 하는데 요번에 내가 원래 본업은 무역업인데 요번에 내가 돈이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개발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안 하던 분야를 진출하는 걸 말해요. 편제. 그래서 이제 안 하던 분야를 진출을 하려면 역시 편제니까 비견이 성사를 시켜야 되고 정의는
이때 안 하던 분야이니까 내가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 필요한 분야다 그러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삼합이 들어올 때는 새로 끌려 들어오는 쪽에 끌려 들어오는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또 이게 남자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편제는 이제 여자. 결혼하는 운이 되네요. 이러면 이게 남자라고 그러면 편제는 여자를 의미해요. 그럼 정의는 뭐냐면 가정꿈이다. 비견은 여자를 얻게 해주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이 걸리면 이거는 결혼하는 운이기도 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운이 걸리면.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쪽에서 뭐가 또 운이 걸리는가를 봐야 돼요. 단지 삼합으로만 본다는 거는, 삼합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능동적으로, 삼합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 뭐 좀 해보겠다. 능동적으로 할 때 세 가지를 함께, 이 일은 세 가지가 엮여있는 그런 거를 의미해요. 삼합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없는 부분, 사주에서 내가 없는 부분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 삼합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삼합이라는 거는 내가 없는 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운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 운이라는 거는 수학 공식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라이프 운세 이 청기누설을 보면 그냥 버튼 누르는 대로 해운 지나가고 월운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수학 공식에 의해서 제가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운은 수학 공식처럼 지나가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얘 머리에 운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가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명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운명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사주학은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얘 어디 가고 있나? 사주학으로 어디 가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주학과 운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주하고 운명은 관계가 없어요. 사주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운명이 끌고 가는 인생을 사주라는 학문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사주가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 얘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사주대로 인생이 사라진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하고 사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단지 그냥 사주가 어디를 가고 있나 하는 걸 보는 건데, 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운명이, 이 인생이. 그래서 요런 경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요런 경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요런 경우도 파악해야 되고, 이게 다 해석의 여지예요. 요렇게 가는 건 요렇게 해석하고, 요리로 가는 건 요렇게 해석하고, 요리로 가는 건 요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사주는. 그래서 사주만 보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왔다, 얘가 요 길로 지나갔다 하는 거를, 과거의 일을 보고, 아 그러면 얘는 요 길을 따라서 앞으로는 요렇게 가겠네 하는 거는 사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과거에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모르고 사주 보고서 얘 과거를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다만 대운으로 과거가 어떻게 됐겠네 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갔겠네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 이제 대운이죠. 초등학교 시절에는 반장을 하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이제 7살 때부터 11살까지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 아이들 중에 리더가 되어가지고 애들을 이끌고 다니고 대장 노릇하고 여자지만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6학년인가요? 5학년인가? 이때부터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는데 인성운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지는 않아요. 이사주는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하려면 식신이 강해야 돼요. 사주 원국에. 그런데 이사주는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능력, 식신은 배우는 능력을 말해요. 이 정인은 학문하는 능력. 정인이 말하는 학문이라는 거는 마음을 수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신은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배우는 공부는 학문을 닦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강해야 어렸을 때 잘 배워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식신이 약해요. 이사주는. 그런데 어렸을 때 식신이 들어왔으면 공부를 그래 좀 했을 건데 정인이 들어와서 어린아이한테 학문을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애가 어떻게 마음을 수양을 하겠어요. 마음 수양이라는 건 성인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들어오는 이 인성운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는 인성이 들어왔는데 이제 편인이 이때 뿌리를 내렸으니까 12살부터 16살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인 생활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편인이라는 거는 이제 적극성을 띄워요.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따지고.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말부터 예를 들어서 한 중학교까지는 상당히 적극적인 학생으로서 이렇게 상당히 따지고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얘가 행동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지내왔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얘 어렸을 때 집이 부자였고 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편부스라 해서 잘하고 이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유추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인성운이 편인운이 오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의 변화는 편인이에요. 그런데 12살부터 21살까지는 편인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가정의 변화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정의 변화가 뭐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외국에 근로자로 나가가지고 엄마가 전적으로 나를 키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에 좀 변화들이 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단란한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인 표준적인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은 정인이에요. 그러다가 22살 때부터 이제 정인운이 오니까 이때는 20이 넘으면 정인이 공부가 돼요. 마음을 수양하고 성인이 돼서 또는 이제 애정운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가정을 꾸미는 일. 그래서 22살부터 정인운이 왔으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여자들은 정인운에서 막 애정을 꿈꾸고 살림을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결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부터 천간의 정인이 왔으니까 이거는 선생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또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선생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정의는 가르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공부를 하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32부터 이제 겁재운이 오니까 이때는 겁재운은 돈을 만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천간으로 온 게 아니라 지지로 왔으니까 대운에서 내 주변에 돈이 많이 돌아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벌거나 하게 겁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나가서 벌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돈을 많이 만져본다든지 이러기는 좀 어렵고 나가서 알바를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무튼 나는 돈을 좀 벌고 쓰고 좀 이러고 다녔을 거다.
집안에만 있지 않고 또 겁재우는 공부를 못하게 막아요. 너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다면 27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한다면 32 되면 딱 공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런데 지장간을 보면 32살까지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37부터 되면 37은 이제 비견운인데, 비견운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은둔 생활이거나 폐쇄적인, 좀 사람이 폐쇄적이 되고 은둔적이 돼요. 딱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37부터 이제 41까지. 그러다가 42부터 이제 식신운이 오는데 이때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리치료사 같은 거를 하려고 한다 하면, 지금 심리치료사 아이들을 상대로 심리치료사 일을 한다 그러면 42부터 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식신운이 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47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사업이나 어떤 돈벌이로 확실하게 내가 이거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도 식상운이 계속 와요. 52세부터 계속 57세도 식신운이. 그러니까 애들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교육 사업이 가능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천간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정인은 제조업을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을 말하기도 하는데, 가르치는 일이 제조업이 되면 교육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이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 사업을 계속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녹화된 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메일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다가 놓친 부분들 혹시 있으면 네. 그건 다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던가? 아니면은 네, 게시판에다 써주셔도 되고요. 네. 거기다가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잠시만요.